안녕하세요. 참소연명보사 교육원의 김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의학의 세 번째네요. 네, 이제 신경계부터 나머지 뒷부분까지 다 이번 시간에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실게요. 신경계로요. 자, 신경계의 질환의 노화에 따른 특성을 보시면 단기 기억은 감퇴가 돼요. 네, 근데 장기 기억은 어떻게 된대요? 대체로 유지. 네, 말이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최근의 기억인 단기 기억은 감퇴가 되고 예전의 기억인 장기 기억은 대체로 유지가 됩니다. 자, 질환을 먼저 보실게요. 질환에 보시면 네, 신경계 세 가지죠.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요 세 가지를 다루는데 우리 교재에 치매부터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뭐라고 썼냐면 치매는 치매 요양보호 기술에서 다룹니다. 여기 의학에서 치매는 시험 문제 사실 많이 출제하지 않아요. 왜냐면 치매 요양보호 기술이 워낙 내용이 좀 자세하게 또 나와 있고 그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돼서 의학의 치매 부분들은 다 건너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바로 들어가요. 뇌졸중으로요. 자, 우리가 신경계 질환에서 네, 치매 다음으로 나오는 뇌졸중 여기를 잘 보셔야 되겠죠. 치매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뇌졸중을 좀 꼼꼼히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혔어요. 그렇죠? 그러면 뇌경색 여기 첫 번째가 막힌 거잖아요. 또는 터졌어요. 그러면 두 번째 나와 있는 뇌출혈. 네, 그렇게 되면 막히거나 터지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거냐면 뇌손상이 돼요. 뇌손상. 그러니까 손상이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네, 신체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뇌졸중이 두려운 거죠. 그냥 손상되고 마는 게 아니라 손상이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장애가 나타나냐? 그건 증상에 나와요. 네, 증상에 보시면 자, 이 뇌졸중의 증상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반신마비가 옵니다. 반신마비. 그래서 손상된 뇌의 어느 쪽이에요? 그렇죠. 반대쪽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죠. 신경이 중간에 뇌로다 교차가 돼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손상된 뇌의 반대쪽에 마비가 옵니다. 전신마비는 네, 뇌관이 손상되면 전신마비가 와요. 그 다음 반신의 감각장애,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로 나누죠. 감각 이상은 없던 감각을 느끼는 거고 감각 저하는 느껴지던 감각이 잘 안 느껴지는 거고 이 또한 손상된 뇌 어느 쪽이에요? 네, 반대쪽에. 네, 손상된 뇌 반대쪽에. 그래서 우측뇌가 손상되면 마비는 좌측. 우측뇌가 손상되면 감각 이상도 좌측. 우측뇌가 손상되면 감각 저하도 좌측. 네, 자, 좌측뇌가 손상됐어요. 그렇죠? 그럼 반신마비는 우측. 감각 이상도 우측. 감각 저하도 우측. 네,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요게 빨리빨리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유형이 우측뇌에 뇌졸중이 생긴 분의 증상을 골라보세요. 또는 좌측뇌에 뇌졸중이 생긴 분의 증상을 골라보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얘가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외우세요 라고 했던 게 있어요. 언어장애, 실어증, 어느 측뇌요? 좌측뇌. 네, 이제 외우신 분은 바로 튀어나와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한테 암기를 했냐면 실어증의 시옷과 좌측뇌의 지읒이 모양새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옷과 지읒을 짝꿍으로 이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짝꿍으로 이으세요. 저도 그렇게 외워요. 가르치는 저도. 왜냐면 저도 좌측뇌가 손상돼 본 적이 없어서 이 실어증의 증세가 진짜 오는지 아닌지 몸으로 느껴보질 못했으니까 외우는 거죠. 암기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좌측뇌 지읒과 실어증의 시옷이 비슷하잖아요. 우측뇌 동그라미와 시옷의 모양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다음 중 좌측뇌의 증상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실어증이 답이에요. 우측뇌의 증상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답이 아니에요. 실어증이. 좌측뇌가 손상됐을 때만 실어증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짝꿍을 지어서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통이나 구토가 있습니다. 네, 의식장애가 있습니다. 뇌관에 왔거나 광범위한 부위가 발생했을 때 어지러움은 손해, 운동실조도 손해, 시력장애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뇌 구조가 되게 복잡해요. 담당하는 구간도 다르고 그래서 좌측뇌냐 우측뇌냐 전두엽이나 후두엽 어느 부위에 손상이 왔냐에 따라서 사실 증상은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요한 내용들만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죠. 중요한 거. 여기요. 모의고사에서 이미 풀어보셨잖아요. 갑자기라는 말을 써요. 갑자기.
갑자기 동작이 서툴러집니다. 네, 지적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적 능력은 기억력, 계산력, 판단력 뭐 이런 거 다 합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온다고요? 그렇죠. 네,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요 중요한 걸 갑자기. 그럼 답은요? 혈관성 치매입니다. 이렇게 동시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네,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하나요? 약물요법을 써요. 혈전용해제. 그것은 뇌경색 발생 4시간 이내. 4시간 이내에 오시면 혈전, 용해, 혈전 피덩어리를 탁 풀어주는 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막히게 뚫리면서 뒤혈관에 혈액이 쫙 공급이 되는 게 여러분 교과서 195페이지에서 네, 혈관 사진으로 이미 확인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뇌출혈에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전구 증상. 전구 앞전에 미리 보내준다는 거예요. 네, 이거 알아차리면 예방하실 수 있어요. 뇌출혈도. 그래서 현기증이나 팔다리 저림이나 뒷골 통증 등의 증상이 느껴지거나 그림에 교재에 설명한 것처럼 네, 한쪽이 이상해요. 마비됐어요. 감각이 이상해요. 발음이 분명하지 않아요. 자꾸 쓰러질 것 같아요. 어지러운데요. 뱅뱅. 네, 물체가 막 두세 개로 보여요. 벼락치도 두통이 와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러면 네, 뇌출의 전구 증상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차리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질환은 파킨슨 질환입니다. 파킨슨의 종이는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가 어떻게 됐어요? 퇴행이 되셨어요. 그래서 뭐가 안 나와요? 도파민.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파킨슨 질환이에요. 주요 증상들은 네, 사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표정입니다. 도파민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 호르몬이 분출되지 않는다고 하니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표정이 정말 없어져요. 근육의 경지 굳어져요. 그래서 그림의 모양처럼 네, 벌써 자세가 불안정하게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죠. 네, 몸도 막 풋풋하게 굳어가니까 걸음걸이도 늦어지고 그게 서동이잖아요. 행동이 자체가 늦어져요. 안정시 떨려요. 무감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파킨슨을 대표하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감각기계로 들어갑니다.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뭐 이런 부분들을 오감을 다루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각기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노화가 되면 네, 감각기계도 바뀌겠죠. 그러면 시각은 네, 일단 수정체 황화 현상이 생겨요. 그 세 가지 색깔, 그렇죠. 보남파로 외우시던지 파남보로 외우시던지 이 세 가지 색깔의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고요. 또 증가되는 표현을 써요. 뭐가요? 눈부심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청각도 증가돼요. 외이도의 가려움과 건조가 증가합니다. 미각은 소화기에서 보셨어요. 신맛과 쓴맛이 증가합니다. 네, 나머지 촉각하고 네, 하나 남아있는 후각은요, 감소니까 거긴 패스. 자, 그러면 감각기계의 병명들을 보실게요. 첫 번째는 녹내장, 두 번째는 백내장, 눈질환 2개. 그 다음에 하나는 노인성, 난청, 이렇게 귀질환까지. 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는 거죠. 자, 녹내장이에요. 녹내장의 대표적인 단어는 안압의 상승. 네, 우리가 정상 안압이라고 해서 눈에도 15에서 20mm Hg 압력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정상선에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압 이 숫자 20 이상 안압이 자꾸 뜨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시신경이 손상되겠죠. 시신경이 손상되면 시력이 점점 약해져요. 제일 무서운 증상은 네, 실명이죠. 자, 그럼 녹내장인 증상들이 좁은 시야, 뿌옇게 혼탁한 어디라고요? 각막. 뿌얘졌습니다. 혼탁해졌습니다만 보시고 백내장이 치시면 전부 다 오답이에요. 녹내장도 뿌옇게 혼탁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백내장도 혼탁해진다는 표현을 쓰고 둘의 차이는 부위가 다른 거죠. 녹내장은 각막이고요. 백내장은요. 수정체가 들어가 있는 동공이고요. 그 다음 녹내장은요. 안구 통증, 눈이 아파요. 네, 그리고 압이 막 올라가기 때문에 두통이나 구역질의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질환인 백내장을 보도록 하죠. 백내장은 동공 안에 있는 수정체가 혼탁해졌어요. 그래서 혼탁해졌기 때문에 그 안으로 빛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시력에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인데 자, 여기도 보시면 혼탁이라는 말을 쓰죠. 어디가요? 동공이요. 다르잖아요. 녹내장하고요. 녹내장은요? 네, 각막이요. 녹내장은 각막이 흐려져요. 백내장은 동공이 흐려져요. 왜? 수정체가 동공 까만 눈동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여요. 눈부심이 심해지고요. 통증은 없어요. 압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근데 시력은 점점 흐려지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녹내장과 차이점으로 백내장을 잘 구별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질환은 노인성 난청입니다.
네, 우리가 노화에 따라서 고막과 뇌가 퇴행이 됐어요. 그래서 청력이 떨어지는 거죠. 스츠, 트프크와 같은 음에서 난충이 시작되는데 치료법이 없어요. 조기 발견으로 보청기 제어를 하셔야 되는 거고, 난청이 진행되면 고음의 소리부터 안 들려요. 그래서 저음의 차분한 소리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9번째 질환은 내분비계입니다. 네. 소화기계 질환하면서, 네, 요 내분비계가, 당뇨는 내분비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데죠. 자, 내분비계도 특성이 있어요. 자, 특성이 어떻게 오냐면, 자, 뇌하수체와 부신, 이 호르몬이 나오는 곳이죠. 여기는 노화에 따라 변화가 크지 않아요. 네, 근데 당대사와 갑상선 분비 호르몬, 에스트로겐, 네, 요 세 가지는 어떻게 돼요? 저하되는 애들이 있고요. 변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그 둘을 좀 구별하셔야 되겠죠. 호르몬으로요. 뇌하수체와 부신. 뇌하수체는 뇌 부분에 있고요. 부신은 심장 옆에 있어요. 거기서도 호르몬이 분출이 되면서 뇌하수체에서는 기본적으로 호흡을 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네, 그런 부분들을 일을 하는 호르몬이 분출되는 거라서 노인이 되셔서 줄어들면 숨도 잘 못 쉴 거고 체온 조절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신은 신장 옆에 항인 호르몬이라고 해서 소변량을 조절하는데 뭐 비뇨생식계계 질환이 있지 않는 이상 노인이 됐다고 소변 배출에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노화가 되면서 변하지 않으나 당대사, 갑상선 분비 호르몬, 에스트로겐 떨어지죠. 그다음 공복시 혈당이 어떻게 돼요? 증가. 이거 증가 표현이네요. 여기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자, 내분비 질환 하나예요. 네, 당뇨병 꼭 기억해두세요. 라고 했던데. 자, 그럼 당뇨병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증상부터 보실게요. 다음, 다식, 단요, 네, 체중 감소. 여기 이렇게 이미 대표 증상들이 써져 있어요. 대표 증상이니까 무조건 상식으로도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들. 네, 근데 네, 그 아래 것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펴놨는데 발기부전이다, 비뇨생식계 증상이 아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증상들이요. 비뇨생식계에서 남자분들은 전립선 비대가 있었지 발기부전하고 연관된 질환이 없었거든요. 여기에요. 질 분비물 및 질 감염의 증가. 네, 여기잖아요. 내분비계, 당뇨 증상. 이걸 보시고 또 비뇨생식계계, 우리 비뇨생식계계 여자분들 요실금밖에 안 배웠어요. 요실금에 질과 연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발기부전과 이 질 감염의 증가는 내분비계에 있는 당뇨의 증상이라는 걸 꼭 구별하셔야 돼요. 두 가지는요. 많이 물어봐요, 시험 문제에서. 그 다음 상처 치유가 지연돼. 한번 상처가 생기면 잘 안 나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 고혈당이 됩니다. 치료 안 하고 계시면 맨날 고혈당이에요. 단뇨의 배뇨 증가 나오잖아요. 체중 감소, 네, 나오죠. 피곤하고 식욕부진이고. 포도당이 세포내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혈액을 가지고 계속 설탕물 피가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그 설탕물의 공급을 받아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네, 그럼 피곤해요. 식욕부진이 있고 조금만 움직이면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시는데 저혈당 갈 수 있어요, 저혈당.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두통이나 시야가 몽롱해요, 배가 고파요, 어지러워요. 여기는 저혈당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렇게 구별해 두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당뇨일 때 식이요법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거는 가3 일상생활지원에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 제 파트에서 내게 되면 이미 빨간색이 쳐져 있죠? 여기 운동요법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공복 시 운동을 하거나 장기간 등산 시에는 그렇죠, 저혈당에 대비하세요. 그 다음에 식후 언제 한다고요? 30분에서 1시간경에. 왜 그때 하냐? 이때 혈당이 막 올라갈 때. 식사를 하시고 위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음식물을 풀죠? 네, 그때 혈액으로 혈당이 포도랑 막 지나다니니까 그때 운동을 하시면 혈당 수치를 떨어뜨려준다는 거예요. 운동 자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요법은 인슐린은 반드시 주사로 주입합니다. 그래서 먹는 약은 인슐린이 아니라 구강 혈당 강화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제 10파트까지 다 오셨네요. 네, 심리정신계입니다. 이렇게요. 자, 심리정신계는 노화에 따른 특성입니다. 다 증가예요. 다 증가. 네, 증가. 하나하나 우울증 경향의 증가부터 의존성의 증가까지는 맨 첫 시간에 대상자 2에서 심리적인 특성에서 다 요점 정리해드렸어요. 여기서 다시 안 볼 거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시면서 나 지금 조심성 생각 안 나요? 경직성 생각 안 나요? 그러시면 어디로 돌아가셔야 돼요? 요양보호 개론의 1강, 첫 번째 강의, 대상자 2회 파트. 거기 가시면 이 특성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설명해드리는 정리 단원이 있어요. 네, 영상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이 이거예요. 네,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들으시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반복 듣기를 하시면 얼마든지 복습은 가능하세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1강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정리를 다시 해두시고 오시는 것이 문제 나왔을 때 틀리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심리정신계의 질환명을 보는 거죠. 우울증과 선망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환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울증입니다. 증상부터 봐요. 나머지 내용들은 딱히 출제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 표는요, 기억 좀 하셔야 돼요. 자, 항상 시험 문제는요, 이렇게 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대로 문제에다 갖다 놓고요. 바꿔버리는 거죠. 우울증의 1번에 급격히 발생한다를 치매에다 갖다 놓고 서서히 발병한다를 우울증에다 갖다 놓고 그럼 1번이 오답 처리가 되시는 거죠. 두 개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양쪽을 비교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비교. 우울증은 급격히 발생해요. 짧은 기간 동안에. 치매는 서서히 발생해요. 긴 기간을 거쳐서. 우울증은 정신과적 병력 있으면 더 잘 생겨요. 치매는 과거의 정신과적 병력과 아무 상관이 없고요. 우울증은 기억력 장애를 호소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치매는 기억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물어보면 아무거나 근사치에 답을 주신다는 거죠. 우울증은 인지기능 저하의 정도의 편차가 심하지만 치매는 일관되게 오늘보다 내일은 더 떨어지고요. 내일보다 모레는 인지기능이 더 떨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저하가 된다는 거예요. 우울증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같이 떨어져요. 치매는 아니잖아요. 신경계사 하셨잖아요. 단기 기억이 먼저 심하게 떨어지죠. 우울증은요, 우울이 먼저 시작해요. 우울한 기분. 근데 치매는 기억력의 저하가 먼저 시작하죠. 요게 우울증과 치매를 비교해는 중요한 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꼭 구별을 하셔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선망입니다. 자, 선망은 의식 장애가 있습니다. 주의력이 떨어집니다. 오답은 기억력 저하. 오답이에요. 주의력이 떨어지는 거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의식장애 있으면 집중 잘 안 돼요. 그럼 주의력 떨어지세요. 그 다음 인지기능 전반에 장애가 와요. 뭐까지요? 정신병적 증상까지. 어떻게 해요?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이 단어가 중요하죠? 갑자기예요.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합니다. 선망밖에 없어요. 수시간 내지 수일이라는 단어가 들어오시면 꼭 선망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선망도 비교에는 표가 있어요. 증상으로. 여기도 똑같아요. 아까 우울증과 비교한 것처럼 앞에다가 번호 마킹을 달아서 6번부터 들어가 있네요. 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앞에 번호를 달아가지고 바뀐 건 무엇인가 물을 거예요. 선망은 갑자기 나타나서 급성질환이라고 그래요. 치매는 서서히 나타나서 만성질환인 거고 선망은 대체로 회복이 돼요. 치매는 만성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선망은 초기부터 사람을 못 알아봐요. 의식장애가 처음부터 있잖아요. 치매는 나중에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고요. 선망은 신체 생리적 변화가 심해요.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리적인 거죠. 자연스러운. 그래서 선망이 와서 소변 실수가 있어서 오줌을 줄줄줄 쌌어요. 근데 선망이 완치가 되면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치매는 생리적 변화는 적어요. 오늘 소변 실수하기 시작하면 내일도 하는 거고 모레도 하는 거고 그렇죠? 선망은 의식의 변화가 있어요. 처음부터. 치매는 말기까지 변화는 적고요. 선망은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져요. 치매는 집중이 별로 떨어지지 않아요. 기억을 못하는 거죠. 선망은 수면 양상이 매우 불규칙적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치매는 양상의 갭으로 차이가 있고요. 여기도 분명히 비교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치료하고 예방을 볼게요. 선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인을 규명하는 거예요. 빨리 찾으셔야 돼요. 원인이 치료가 되는 거면 선망도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원인이 치료가 안 되는 거면 얘도 완치 판정 받기 어렵죠. 그 다음에 비약물 요법이 병행되셔야 돼요. 진압력을 유지하세요. 진압력이라고 하는 건 사물, 사진, 달력, 시계 등을 인지하는 거예요. 신체 통합성을 유지하세요. 신체 움직이게 하셔야 돼요. 관절운동, 마사지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주세요. 정체를 찾아주라는 거죠. 역할을 통해서. 접촉하는 사람의 수는 줄이고 가족 구성원을 방문하세요. 접촉하는 여러 사람하고는 관계를 설명할 수 없어요. 가족이 들어오시면 예를 들어 남편이 들어와서 여보 그래요. 아이고 어르신 남편이 있네요. 어르신은 아내라는 사람이네요. 그렇구나 나는 아내. 엄마 그래요. 아 어르신 딸이 있네요. 어르신은 엄마인가 봐요. 나는 엄마라는 사람. 네, 역할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거를 가족 구성원들하고 역할 짓기를 했을 때 여기가 잘 이해가 되는 거지 어쩌다 들어온 자원봉사 이거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인지가 없어요. 그래서 선망으로 입원하신 분들은 앞에 병실에 편말이 붙어요. 면회 4점 이런 식으로. 네, 왜? 그 사람을 더 혼란을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 초조를 관리하세요. 착각과 환각 관리하세요. 야간의 혼돈 방지를 지켜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심리정신의 치료 예방이에요. 자, 다음은 야간 선망을 보도록 할게요. 야간 선망. 이 선망이 늦은 밤에 야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밤 플러스 환각. 우리가 나중에 치매에서 석양증후군과 좀 구별하셔야 돼요. 야간 선망은 늦은 밤 플러스 환각 두 가지 기억하시는 거고 가벼운데요. 네, 그럼 뭐냐면 방을 따뜻하게 하고 진정시켜주면 돼요. 심각한데요. 병원에 가시면 돼요. 얘네도 가끔 물어봐요. 야간 선망이 가벼울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야간 선망이 심각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잘 인지를 하셔야 되겠죠. 짠! 네. 10파트가 끝났어요. 네, 소화기계부터 시작해서 3단원에 걸쳐서 심리정신계까지. 네, 10파트가. 네, 제가 연달아서 소화기계부터 시작해서 지금 1시간 반째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네, 목소리가 막 이제는 쉬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소화기계부터 시작해서, 네, 항상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소화기계부터 시작해서, 네, 심리정신계까지 10파트를 보는 거예요. 복습의 한 장으로. 네, 이거 뭐예요? 마인드맵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의학을 한눈으로 보실 수 있게 제가 없는 솜씨로 짜내가지고, 네, 그림의 색칠까지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으니까, 이 화면에서 정지 버튼을 눌러놓으시고, 본인 테스트를 하시면 좀 더 좋겠네요. 소화기계가 특성이 있는데, 그쵸? 증가되는 애. 쓴맛, 신맛이 증가되는지 요게 기억이 나시는지 보시고 6개의 질환이 있는데 그렇죠? 그럼 질환명을 기억하시고 위험의 특징이 뭐였더라? 명치 이렇게 막 본인이 얘를 정지화면을 눌러놓으시고 그렇죠? 영상을 보시면서 본인 입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게 조금 잘 되면 네 선생님 공부를 완벽히 하신 거예요. 저는 10년 넘게 했으니까 나다다다닥 나오는 거지만 네 우리가 사실 여러분이 네, 10년까지는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 김 교수는 저렇게 막 해? 자연스럽게 네, 여러분도 10년 하시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렇게 본인이 소화기계부터 시작하셔서 네, 심리정신계까지 쭉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그래도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다시 듣기 하셔서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모든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하면 조금 이해력이 빨라져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해력을 돕고자 마인드맵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0파트 정리가 되신 거고 건강증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건강증진은 수칙이 나와요. 근데 이제 항상 문제, 관리 이렇게 나오는데 네,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시험 문제도 주로 관리 위주로 나올 거고요. 또 다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나와야 한 문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중요하게 꼭 보고 가셔야 될 관리 위주로 설명할 거예요. 모든 수칙을 다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영양부터. 네, 관리. 1일 단백질 필요량은 체중 1kg당 1g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나눠져 있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체중 1kg당 0.5에서 0.6g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섭취량의 3분의 4분의 1은 동물성으로 드세요 라고 한 거고요. 식물성으로 드실 거면 여러 개 함께 섞어 드시고요. 자, 뭐를 줄이시래요?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줄여줍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 줄이기. 그럼 오답이에요. 콩이나 유제품은 어떻게 먹어요? 매일 섭취합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좀 관리해서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양에서 수분 섭취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모의고사에서도 보셨죠?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이 있고 충분히 마셔야 되는 병이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외우세요. 저는 제한하는 걸 외우는 게 좀 더 빨랐어요. 네, 왜냐면
제한해야 되는 것들은 몸에 부종이 일어나는 것들의 기능이다라고 생각해서 간경화, 신부전, 신부전, 부신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저하 얘네 공통점이 다 부종이 일어나는 병명들이에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면 많이 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적게 먹어야 되겠구나. 간경화, 신부전, 신부전, 부신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저하. 네, 요렇게 병명들은 제한, 나머지 병들은 충분히. 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나머지 영양 다음에 운동, 수면, 성생활, 금연, 적정 음주, 네, 계절별 생활하는 수칙이 진행이 돼요. 네, 여기는 난 좀 고득점이고 싶어요. 그럼 읽어보세요. 네, 교수님 저는 그냥 평균 점수 이상까지만 받겠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나와도 상식으로 풀 수 있어요. 화이팅! 네, 자, 그 다음 약물 사용 보실게요. 약물 사용은 조금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약물 사용 방법을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먹거나 자기 약을 남에게 주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은 이어서 복용하지 않습니다. 네, 받은 새 약부터 얼른 복용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모든 약은요, 물과 같이 먹는 거예요. 물. 그렇죠? 뭐만 빼고요. 네, 그죠. 튀어나오죠. 이제 철분은 비타민 C. 그거 빼고. 네, 왜 흡수를 방해해요. 작용도 틀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몽 주스랑 함께 드시면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부작용도 증가할 수 있고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서 복용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보셨죠? 이렇게 분할선. 분할선이 없는 것은요, 약효가 바뀌거나 부작용 증가율이 높아지니까 분할선이 있는 것만 쪼개서 복용하세요. 라고 하는 약물 복용법. 자, 그럼 이제 건강증진에서 마지막 하나가 예방접종이에요. 예방접종. 네. 자, 노인이 접종하셔야 되는 거, 파상풍,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네. 자, 파상풍 하나, 번호가 또 이렇게 되네. 그냥 갈게요. 이어서. 파상풍 하나, 디프테리아 합쳐진 거 하나, 파상풍 디프테리아 하나, 인플루엔자 하나, 폐렴구균 하나, 대상포진 하나. 네, 4개죠? 의사 선생님 얘기해요. 네, 요거 65세 이상은 다 맞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수가 나오는 거예요. 연수가 나오는 건 딱 2개밖에 없어요. 파상풍 디프테리아 10년, 인플루엔자 1년. 폐렴구균 연수 있어요? 없습니다. 대상포진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물어보면 연수를 많이 물어보니까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인플루엔자 독감 1년마다 맞는구나. 그 연수를 좀 기억하시면 네, 여기 파트 문제도 무난히 풀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장의 의학의 모든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하셨어요. 네, 공부하시냐고, 열공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3장에서 뵙도록 할게요.